매일 아침 외신 브리핑 신민영입니다. 월요일 아침 외신들이 주목한 소식들 살펴봅니다.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독립기념일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재선 행보에만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하락 분위기에서 독립기념일을 자신의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또다시 분열을 주장하는 연설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급진 좌파로 규정하고 나치 테러범에 빗대기도 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시위대를 겨냥해서 우리 역사를 말살하고 우리 영웅을 훼손하며 우리의 가치를 지워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세뇌하는 무자비한 캠페인이라고 비판하면서 통합보다는 분열에 방점을 찍은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에서는 미 해군과 공군의 에어쇼가 펼쳐졌고요. 오후 9시부터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진행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독립기념일 연휴에 전국에서 80%의 불꽃놀이 행사가 취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행한 셈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이 참석자로 가득했지만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종차별을 근절해 미국의 건국 이념을 완수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은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한 가지 이념을 토대로 건국됐다며 미국의 조직적인 인종차별의 근원을 제거할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독립기념일 주말 행사를 전국적으로 분열의 씨앗을 삼는 데 활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캐나다도 한 발 나섰습니다. 홍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이제 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앞서서 범죄인 인도 조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홍콩의 국제적인 고립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뒤 홍콩과의 사법적인 관계를 단절한 것은 캐나다가 처음입니다. 홍콩은 캐나다를 포함해서 한국과 미국, 영국 등 세계 30여 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보안법으로 홍콩 내 혐의자의 중국 송환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캐나다에서 인도된 혐의자의 중국 인도를 막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민감한 군사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중국과 홍콩은 캐나다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주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캐나다 정부가 법치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면 어떤 근거로 도주범의 처벌을 면제해주려 하는지 전 세계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도 성명해서 캐나다가 인권을 구실로 홍콩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홍콩 보안법의 과잉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제재가 거세지고 있지만요. 중국의 지배력 강화 행보는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한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전개에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열어볼게요. 억만장자 투자자죠. 워런 버핏이 간만에 투자 소식을 밝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천연가스 운송업체 도미니언 에너지의 가스 부문을 인수한다고 현지 시간 5일 발표했습니다. CNBC 등 외신의 발표에 따르면요.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천연가스 업체인 도미니언 에너지의 운송 저장 자산을 약 10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인수 대금은 40억 달러지만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금액은 1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3월 붕괴된 이후 버핏의 첫 대규모 거래입니다. 앞서 버핏은 5월 초 온라인으로 진행된 버크셔의 연례 주총에서 대규모 추가 붕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마땅한 인수업체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도미니언은 풍력과 태양광, 천연가스 등 청정 에너지 생산에만 주력하려 반개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버크셔의 천연가스 운송 전장 부문을 넘기고 나면 앞으로 영업이익의 90%가 에너지 부문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버크셔로서는 도미니언의 저장 부문 인수를 통해서 천연가스 부문을 확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 버크셔의 해서웨이 에너지는 미국 내 전국망 천연가스 운송의 18%를 담당하게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현재 8%에서 2배 이상 급증하게 된 거죠. 미국의 언론들은 버핏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거래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보유 중이던 항공주를 모두 매각한 후 증시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죠. 그만큼 이번 천연가스 기업 관련 투자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 2부 함께하셨습니다.